변호사님 재혼 생각 없으신가요? 재혼 생각 있죠. 저는 재혼 생각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낮을 뿐이죠. 제 머릿속에 구조,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저라는 사람의 두뇌가 있잖아요. 두뇌가 이렇게 있으면 당장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겠죠. 아이들 요 정도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법무법인의 일이 있고요. 더 큽니다. 법무법인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강의가 있잖아요. 이 논어. 이거 진짜 사실 이게 더 커요. 이 논어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오매불망 이 생각. 그 다음에는 뭐 건강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한 파트.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뭘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있죠. 부모님도 이거보다 더 큰데,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의 이제 남매죠, 남매. 저의 오빠의 가족들, 그다음에 제 남동생, 남매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애인에 대한 생각이 빠졌네. 애인을 만들자. 애인을 찾아서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혼은 여기 요만큼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재혼 생각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뭐 놀러 가는 거, 휴가 그런 거가 되겠죠. 휴가 가는 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혼이다. 그래서 저는 재혼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포션이 작을 뿐이다. 아니 정말 저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재혼 못할 이유는 없죠. 못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죽어도 좋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느껴야 재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재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연애만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아변의 두뇌 구조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빠졌네. 유튜브가 이럴 수가. 유튜브는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 유튜브입니다. 이게 다 유튜브고, 이 유튜브 판에서 움직인다. 모든 건 다 컨텐츠야. 모든 건. 제가 오늘 이제 주제로 말씀드린, 부모가 이혼을 하는데 아무도 애를 안 키우겠대. 이거 어떡할 거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법무법인이라는 머릿속에 그 영역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어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당연히 두뇌 구조에서 나오는 거고, 아이들, 부모님, 휴가 뭐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전체 뇌는 그냥 유튜브 그 자체다. 그리고 그 포션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혼을 안 하셔도 연애는 하셨으면. 연애 좋죠. 연애는 재혼은 내가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랑 내가 재혼을 하지만, 연애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연애하면서 내 모든 걸 막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결혼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쉽지 않다. 연애도.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하고 사건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유튜브하고, 사무실 밖을 나가질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연애를 할 수 없겠죠. 네,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나이 들면 불꽃 같은 연애가 힘들죠. 오키도키님. 근데 그렇지 않은 연애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불꽃이 튀는 연애가 아니라면 그 연애를 왜 하죠? 연애는 이게 막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하는 거잖아요. 연애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애가 아니면 거부하겠습니다. 하지 않겠다. 은은하게 막 젖어드는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그럼 그냥 친구죠, 친구. 히메나님, 연애만 하세요. 결혼 한 번만. 아니 근데 뭐 가능성은 이제 열어두는 거죠. 가능성 열어놓고. 연애는 왜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연애가 왜 하고 싶냐니, 이럴 수가. 연애 왜 하기 싫은데요? 뭐? 반대로 물어볼게요. 연애를 왜 하기 싫으세요? 내가내다님? 연애를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연애하면 좋죠. 연애하면은 이제 피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물론 연애를 안 해도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일은 있지만 다른 종류의 이 피 끓어오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연애를 못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겁니다. 내가 혹시 연애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를 난 연애 안 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미혼이지만 연애세포가 없어요. 연애세포는요, 연애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해야. 아변님, 근데 대시하는 분들 많죠. 대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경제력 되는 분하고 만나야죠. 아니, 결혼할 거 아닌데 경제력까지 필요한가요? 데이트하는 비용은 있어야 되겠죠. 데이트 비용은. 아무래도 이 서로 사랑해서 데이트할 때는 그래도 남자가 좀 이렇게 리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제가 천상 여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데 무슨 집 없어도 되고요. 차도 없어도 되죠. 제가 있으니까. 근데 데이트할 돈은 있어야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가 뭐냐? 떡볶이 그런 거 말고요. 떡볶이도 맛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연애하면서 이제 좋은 데도 가고 가끔 그럴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되겠죠. 배우님은 연애 경험 많으신가요? 저요. 연애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연애 경험. 제가 인생을 살잖아요. 어릴 때는 뭐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면 뭐 저희 학교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공부 잘하고 하면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했다던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긴 아는데 아무튼 저를 좋아했다던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숙대를 갔죠. 숙대에 가서 이제 뭐 소개팅 하잖아요. 뭐 과팅 막 그런 걸 하는데 이때는 제가 미팅 나가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대학생 때 거의 굉장히 그렇게 선머슴애 같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미팅에 나가서 인기는 없었고 오히려 숙대 후배가 저를 엄청나게 따라다녀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대로 갔죠. 고대로 갔어요. 고대 법대 갔죠. 여기서는 뭐 공부만 하는 거죠. 공부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제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에 학교를 가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그 루틴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몰라. 근데 나를 좋아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람인지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몰라요, 저는.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 갔어요. 신림동에서도 공부하는 모습을 반하나? 제 자리에 이제 자기 그 열람실이 있잖아요. 독서실에서 제가 항상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니까 몇 개월씩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걸 보고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자리에다가 뭐 이렇게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들이 좋았어. 아저씨 총무 아저씨 막 도서관 총무 아저씨. 그리고 제가 이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2차 시험을 이제 시험 모의고사를 보는데 뭘 돌린다고 하던데 학원에서 2차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GS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학원을 못 갔어요. 이 시험지를 받으러. 근데 어떤 이제 같은 독서실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그때는 그냥 저보다 나이 많으면 다 아저씨죠. 4살만 많아도 아저씨죠. 아저씨가 저한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경쟁자인데 나한테 막 자료를 갖다 주니까 나는 고맙죠. 그래서 시험이 끝났어. 시험이 끝나고 제가 고마우니까 이 아저씨한테 밥을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밥을. 근데 이 아저씨가 종로에서 보자고 했어요. 종로에서 보는데 아무래도 이 아저씨가 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어린 마음이. 이때 물론 제가 나이가 27인가? 그랬는데도 둘이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 후배죠, 후배. 놀고 있는 후배를 불러서 야,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냥 같이 밥만 먹고 오면 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아저씨는 저를 이제 그런 단순히 그렇게 보지 않고 저를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모한 거예요, 저를 혼자서.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 아저씨를 한번 보고서 밥을 한번 먹고 다시는 절대로 연락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저씨가 계속 연락이 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차단했어요. 차단하고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같이 나갔던 제 친구로 수소문해서 그 친구 직장을 찾아갑니다. 직장을. 완전 스토킹이죠, 스토킹. 직장을 가는데 이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이 누나가 왔어요. 누나가 와서 자기 동생이 지금 몸져 누웠다. 저 때문에. 그래서 제발 나랑 연락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중간에서 잘라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 발표가 났는데 이때 2차 시험 본 거 결과 발표가 났는데 저는 떨어지고 이 아저씨는 됐어요. 붙었어요. 사법시험에.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 아저씨가 붙었으니까 뭐 내가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전 다시 신림동 갔죠. 다시 신림동 가서 또 공부해. 그리고 어떻게 됐어? 이제 저는 군법무관 시험이 돼가지고 군법무관 됐어. 그 다음에 군인 됐어. 그리고 결혼했어. 거의 바로. 그러니까 없었겠죠? 남자가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적은 거죠? 예, 적은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혼했죠. 이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몇 년이야? 내가 결혼 생활을 7년 했나? 7년 정도는 그냥 결혼 생활 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애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이혼하고 나서. 그게 제 마지막 사랑이죠. 지금까지는 저의 마지막 사랑.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이혼을 했지만 아무튼 사랑인지 개뿔인지 아무튼 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X랑. 근데 지금은 모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이지만 어찌됐건 근데 이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우개. 저의 지금까지 마지막 남자는 X를 지워준 지우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연애나 그런 거 없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연애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마지막 이
아직까지 마지막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직까지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왜냐면 나는 열려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지막인 이 남자한테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수, 이때까지 저는 하수, 이 사람은 고수.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연애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많이 영상 올렸거든요. 그거 보면은 다 이 경험담 그리고 실전이에요. 실전. 뇌피셜이 아니라 주옥 같은 말들을 영상으로 제가 남겼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저는 원래 책도요 다독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독을. 왜냐면 다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논어 있죠. 논어 하나만 읽으면 돼. 거기에 답이 다 있어. 그냥 그거를 짜집기 하거나 우려먹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논어 하나면 돼. 연애도요 정말 이 지옥 같은 끔찍한 연애를 한번 해보면 이제 연애 박사가 되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고 그런 놈 10번 만나는 것보다 이런 놈 한 번 만나는 게 진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연애 말씀도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재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셨나요? 저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냥 그 당시에 저는 다 그냥 나이가 많은 아저씨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4-5살 정도 많지 않았나? 그보다 더 많았나? 모르겠어요. 아변님은 자만추이신가요? 자만추가 뭐죠? 자만추? 자고 만남 추진 맞아요? 자만추? 그분은 결혼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차단당했지만 지금은 내가 차단한다 해가지고 차단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아직도 가끔 시시때 생각하면서 씩 웃죠. 그런 거죠. 그럼 짝사랑은 좋은 거예요. 짝사랑은 좋은 거고 그냥 가슴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짝사랑은 영원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욕심이 없어. 바라지 않고 영원한 사랑은 짝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자분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저희 지우개는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똑같거든요. 모든 경우에 요거예요. 요거 노예성. 여러분들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 나는 비혼주의예요 그러시는 분들 많죠?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제가 이혼 상담할 때 100% 여쭤보는데요. 결혼 과정을 여쭤보면요 다 그분들도 90% 이상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 비혼주의란 말이 없었을 뿐이지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왜 결혼하셨나요?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달랐어요.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만든 일반적인 유형의 남자 여자와 달랐어요. 이 사람은. 그게 의외성이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혼주의가 뭐 지금 뭐 신조어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고 그런데 다 결혼하고 얘는 다를 줄 알았어요. 아니 얘는 달라요. 다른 남자랑 달라요. 순수해요.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저도 의외성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했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게 다 이혼 사유가 돼요. 뭐 저는 결혼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유가 결국은 헤어지는 사유가 또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혼 사유는요. 이혼 사유랑 똑같다. 이혼 사유는 결혼 사유랑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시는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다는 거를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의외성이 어떤 의외성이냐? 저라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생긴 거는 그렇지 않지만 그죠? 직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의 내면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규칙을 없애고 규율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어떤 무언가 아티스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런 거죠. 저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보이지만 속은요 굉장히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속은.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저랑 반대였죠. 반대.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그냥 아무런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래 보여요. 그냥 인생 자체가 자유분방이야. 그래서 저의 이 내면의 이 자유로움과 이 사람이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이 만난 거예요. 딱. 저는 이 점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기 억제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만추가 자고 만남 추구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가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사악한 건 아니지만 사악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 성인인데 당연히 이
성관계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야한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님이 이상하신 거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가 그랬나 원래? 원래 저거였나? 자만추의 자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전 자고라고 생각했지? 자고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고 만남 추구 맞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고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거 여러분 단어의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죠. 정의를 똑바로 내려야 돼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고 이게? 진짜? 언제부터 그랬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데 2번이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고 만남 추구 아니에요? 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타입을 물어본다면 자고 만남 추구 아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2번이 맞습니다. 이것의 용법은 자만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2번으로 이해하셔야지 1번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는 게 맞고요. 근데 2번은 요새 선색 후사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색 후사. 아니 좋죠. 예. 선색 후사도 좋고 특별히 가리진 않는 것 같은데 가릴 필요가 있나요? 가릴 필요가 있나? 자만추는 자연스러움이 맞아요? 맞아요. 소개받고 그러지 않고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특별히 자만추는 아닌 것 같은데 1번으로 보자면 특별히 자만추는 아니지만 2번으로 의미를 해석하면은 자만추도 좋죠. 아니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처음부터 섹스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당연히 만나고 그날 섹스를 하느냐 아니면은 얼마 있다 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면 굳이 자만추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변질된 거군요. 저는 변질된 뜻을 알고 있었군요. 1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뜻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구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구나. 아저씨 이 방송 보시나요? 그 아저씨는 이 방송을 안 보시겠죠. 오래전 얘기니까, 제 결혼하기 전에 얘기니까 이미 결혼하셨겠죠.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던데 이름도 몰라요 이제는. 연애를 해야지 X의 기억이 지워지고요. 그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내 마지막 사랑이 X라니 이럴 수가. 오명을 남기는 거지. 내 인생의 5점이다. 아변님은 남자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남자에 관심 많은데. 남자에 관심 많습니다. 데이트 비용으로 월 200을 쓴다고요? 아변님과 데이트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데이트 비용이 얼마나 나가죠? 가끔 일단 데이트를 많이 못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하겠죠? 통신비 있어야 되겠죠. 통신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일주일이 아니지. 한 달에 한 두세 번 만난다 치면 한번 만나서 뭐 하지? 뭐 하나요? 요즘 데이트할 때 뭐 하나요? 어디 좋은 데 가나요? 저기 일산 호수공원 가나요? 일산 호수공원 가거나 아니면은 바다 보러 속초 갈 수도 있는 거고 당일치기로 1박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인천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 먹고 오나요? 그리고 시내에 갈 수도 있겠죠. 시내 호텔 바에 가서 칵테일 한잔 할 수도 있고 전망 보면서 이렇게 야경 보면서 한강을 가나? 한강? 안 해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데이트는 어디서 하나요?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데이트 비용으로 한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저씨는 왜 별로셨는지. 아니 일단 나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때 결혼이라는 것이 전혀 머리에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고요. 너무 저렇게 들이대는 게 너무 무서웠고 전화하는 것도 무서웠고. 아변님 저도 연애하고 싶은 이유가 마지막 사랑 갈아치우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하십시오. 레드선님, 아변님 외국 여자랑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별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언어 유희가 되게 즐거움인데, 삶을 살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랑 그게 안 돼. 저는 그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코인 노래방 가나요? 저 노래방 완전. 제가 사실은요, 마지막 사랑을, 나 오늘 주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주제 못 들어가고 있네. 마지막 사랑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원래는 이제 그냥, 자만추였는데 자연스럽게 만난 거죠.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노래방을 갔어. 이제 노래 잘한단 말이죠. 제가 노래를 잘해. 그래서 3명이 간다. 3명이 노래방을 갔어. 근데 거기서 이제 저의 노래 실력에 이제 그 사람이 뿅 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노래방에서는요 3이 갔는데 남자 둘 저 하나 3이 갔어. 술을 이미 마셨죠. 저는 술을 마시면 노래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두 사람 노래 안 해. 많이 안 해.
저 혼자만 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할 노래도 없어. 제가 18번이 18개지만 18개 이상 하면 이제 힘들고 더 이상 노래 할 것도 없고 이제 가는데 2차를 막 가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랑이. 2차를 가재. 근데 2차가 또 노래방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노래방 지금 나왔는데 또 노래방을 가자고?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뭔 술에 취하기도 했겠다. 오랜만에 일탈이니까. 거기서 또 노래를 해. 오래 못했겠죠. 힘드니까. 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나왔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사람은 저랑 같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랑 같은 방향이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라면 먹고 갈래요로 시전해가지고 했습니다. 라면 먹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슝 집으로 갔었죠. 노래방 2탕 뛰면은 힘듭니다. 아, 요즘은 데이트 모텔 가나요? 모텔도 가야 되겠죠. 모텔을 가던가 누군가의 집을 가던가 해야 되겠죠. 연애 어떻게 하냐고요? 연애하고 싶어요. 사람 일단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이제 그것이 고민이죠. 그것이. 저는 개드립이 특기라서 외국 사람과 결혼은 별로더라고요. 아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면 안 싸울 것 같으세요? 이혼할 때 진짜 답답합니다. 이혼할 때. 외국인하고는 저는 별로. 아 그 사람은 정말 저한테 라면 먹고 갈 거냐고 자기 집에서 라면 먹고 가자고 그 말을 진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미 택시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먹을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